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네, 두산중공업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갖고 왔던 2005년 탄소 이거 줄이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세 가지. 참 답답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좀 알아보고 과연 정말 두산중공업은 탈원전할 수가 없을까? 이게 공부를 해가다 보니까 이거 완전 정치야. 완전 정치인데 너무 허구 같기도 하고 같이 한번 의견을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두산중공업한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석탄 발전, 건설사들 공사는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공사 마무리도 안 되겠지. 자, 지금 두산중공업이 껴있어요. 포스코 건설하고 두산중공업이 삼척 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물산도 짓고 있고 뭐 SK 에코플란트도 짓고 있고 한데 뭐 하다는 거야? 지금 4만으로 가면요 이거 다 없애야 되거든요. 1에서 4만까지 이렇게 제시를 했었잖아요. 잘 보세요. 1안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일부 유지. 2안 석탄을 완전 배제, LNG 같은 화석연료를 일부 사용. 3안 모든 화석연료를 퇴출, 대체 에너지로 모두 전환. 자, 여기서 1안이 왜 나왔겠어요? 1안이 왜 나왔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안한 거겠죠. 이런 상황들. 이 사람들 갑자기 지금 7개나 짓고 있는데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 얘네 손실 어떡할 거며. 그렇잖아요. 정부가 막아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1안이 이렇게 나온 건데 또 환경단체든 또 환경단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1, 2안은 철회해라. 4만으로만 가자. 이해돼요? 그래서 석탄을 넘어서는 신규 석탄 발전기를 존속하고 석탄 발전을 유지하던 시나리오 1안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애매한 것 같아. 탈원전 이거 유지하려고 하니까 별소리가 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뉴스를 오늘 제대로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뉴스인데요. 정부가 탄소 중립을 하려면 1,800조 원이 필요하고 전기 요금은 수배 오를 듯. 다 그어놨어요.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이런 걸로 지금 하겠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그 시나리오 안에서. 그래서 그게 최근 포스코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느 기업도 상용화를 시키지 못했어요. 포스코도 2050년을 상용화 시점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이 2050년까지 이거 탄소 중립 만들겠다는 그런 거였죠. 지금 이때 처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정부는 뭐래요? 이 기술을 2023년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미국, 일본 같은 애들도 2040년쯤에 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이 기술을 정부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은 CCUS,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이에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수준이 한 80 수준이래요. 뭐 유럽은 95, 일본은 90, 중국도 82.5인데 우리가 80 수준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금 어쨌든 앞서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2023년에 상업적 규모의 CCUS 기술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참 우리는 언제 하겠다는 건지 아무튼 그래서 이걸로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거죠. 원전 비중을 29%에서 6에서 7%로 낮추는 대신에 태양광 풍력을 최대 71%까지 늘리겠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 태양광은 일단 서울시 면적이 10배 이상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풍력발전 이번에 8메가와트 이거는 두산중공업한테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추후 나중에 이게 완성됐을 때죠. 근데 이제 시작했잖아요. 최근에서야 8메가와트급 개발에 나섰는데 이걸로 지금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원자력학회에서 뭐라 그랬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연간 41조에서 96조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며 연간 발전 비용도 이렇게 됐을 시 현재 51조 원 정도에서 166조 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돼서 전기 요금이 지금보다 최소 3배 이상 오를 것. 근데 정부는 현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지금 이제 산업계 뭐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어요?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시민단체와 친여 성향의 전문가들이 목소리가 더 컸다.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누군가가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있어요. 외부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누군가가 귀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 정치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거 정치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 면만 봤을 때는 야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쨌든 야당 측에서는 좀 탈원전에서 지금 뭐 물론 여당이 탈원전을 이제 지지하는 층이니까 그걸 반대로 하려고 야당에서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뭔가 두산중공업이 좀 기지개를 피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탈원전이 좀 없어져야 되니까. 근데 사실 탈원전 재밌는 기사를 좀 봤었는데 실상 우리나라 탈원전 막 엄청 한 것도 아니래요. 시설 하나 뭐 폐지하고 막 그러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도 탈원전을 못해서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탈원전 거리고 있다는 기사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 봐봐요.
이렇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1000테라와트급의 전력을 생산해야 되는데 미국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얼마예요? 727테라와트예요. 자, 여러분, 미국은요 땅덩어리 어마어마하게 크죠. 여기서 지금 727테라와트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자그만 나라에서 1000테라와트 과연 어떻게 만들까요? 과연 저는 이게 너무 의문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시나리오가 철저히 탈원전을 초대로 만들어진 허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탈원전을 기본으로 전략형을 끼워 맞추다 보니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주꾸미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게 분명히 이거 그냥 순수하게 이 기사를 보고 야 이거 진짜 말 안 되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가 됐든 주꾸미도 사실 공대생입니다. 그 공대생이 봤을 때 솔직히 조금 말이 안 돼 보이기는 해요. 신재생 에너지로 우리나라 작은 나라에서 이걸 다 돌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 약간 정부에 서운한 게 저는요 원래 정치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정치는 관심 없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긴 해서 관심이 없는 건데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두산중공업 물론 여러분 결과적으로 탈원전이 이제 정말 이제 약간 폐지되고 이제 원전 잘 돌리면서 이렇게 뭐 기술 개발 늘어나고 뭐 체코 원전 수주 뭐 해외 쪽으로 나가도 돼요. 원전 수출도 괜찮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이게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 확실히 뭔가 정부 측에서 안 좋게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어쨌든 금요일날 괜찮은 상승이 나왔죠. 괜찮은 상승이 나왔지만 항상 조심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주꾸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5일선하고 11선이 지금 이제 골드 크로스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로 21선도 다시 이제 멀지 않은 미래 다 골드 크로스 해서 상승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얘는 지금 가장 크게 엮여 있는 게 뭡니까? 원전입니다. 원전으로 지금 가장 크게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돼야 돼요. 해상풍력 글쎄요. 이거는 너무 미래 가치잖아요. 지금 단장 얘가 뭔가 매출 뽑아내고 뭔가 할 수 있는 거는 원전 쪽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대한민국에서 원전을 뭐 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삼척화력발전소 1, 2호 이거 마무리 짓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만약에 진짜로 4만은 갈 것 같진 않아요. 주꾸미 생각도 4만은 안 갈 것 같은데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진짜 이것도 만약에 이런 거 분명히 악재라고 어쨌든 만약에 닫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라고 하나 공포감으로 악재로 해서 또 주가를 내리꽂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꾸미는 2만원 깨지면 다시 들어갑니다. 두산중공업 다시 들어갈 거예요. 전 얘가 오를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아무튼 말씀드리는 건 정부에서의 그런 말들과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정말 그냥 물론 다른 많은 종목들도 그런 게 많겠지만 말 그대로 정치랑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정치랑 엮여 있고 그냥 얜 가장 큰 상승 동력은 탈원전 폐지 쪽이 아닐까 싶고요. 아무튼 두산중공업 사실 두산중공업은 아시겠지만 얘는 대차거래 잔고가 많이 줄고 항상 그리고 진짜 되게 적어요. 100, 1000억, 10억, 100, 1000억 47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많죠. 많지만 어쨌든 HM보다 이거 보면 너무 없어 보여서 아무튼 얘는 되게 이 대차 잔고 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숏 커버링을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주꾸미의 생각에서는 분명히 이 종목 좋거든요. 미래가 좋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두산중공업 어쨌든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매출도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오를 거라고 베팅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급등에서 받았던 이거 다 조정은 이 정도면 괜찮게 받은 것 같아요. 진짜 2만원 깨지면 충분한 것 같아요.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얼마였습니까? 한 14,000원 정도였다고 좀 기억이 하거든요. 한 14,000원 이 정도 수준이었다 기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도 조금 더 슈팅이 남아있긴 하지만 뭐 꼭 이게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나?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꾸미는 다시 들어갈 의향도 있고요. 아무튼 참 기사들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진짜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에서는 좀 뭔가 이 탈원전 시나리오가 너무 이거를 하려고 꽂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감히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두산중공업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좋게 흘러갈 거라고 전 믿어요. 그리고 이거 근데 이제 조심할 거는 상승이 당장 지금부터 슈팅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두산중공업 갖고 계신 분들 꼭 투자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꾸미도 2만원 깨지는 날 반드시 들어갈 거니까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주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